안녕하십니까. 경제 똑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한민국 40에서 60대 가장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깔고 앉아 계신 그 집, 정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끝까지 책임져줄 절대 안전자산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마 우리 또는 윗세대는 평생을 바쳐 내 집 마련을 했고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를 몸소 체험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주식은 도박이고 결국 남는 건 부동산이다. 이 말이 우리에겐 진리였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자산시장 역사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견고했던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좀 떨어졌다, 거래가 안 된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부동산을 최고의 투자 수단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자산시장의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흐름을 읽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수억, 수십억 자산을 꽉 쥐고도 가난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산시장 밑바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머니 무브의 실체, 제가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 빼고 팩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주요 금융연구소와 여론조사 기관의 데이터를 합쳐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향후 가장 유망한 재테크 수단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사상 최초로 주식이라고 답한 비율이 부동산을 추월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겁니다. 에이, 그거 돈 없는 젊은 애들이나 그렇지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데이터를 뜯어보면 더 놀랐습니다. 평생을 부동산 불패를 믿고 살아오셨던 50대, 60대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부동산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은퇴하면 퇴직금 털어서 상가 사고 오피스텔 사서 월세 받는 게 꿈이었죠. 그런데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상가들, 공실률이 어떻습니까?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세는 밀리기 시작하고 세금 내고 건볼에 오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예금 이자만도 못한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이제야 다들 체감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아, 부동산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구나 라는 서늘한 현실을 말이죠. 도대체 왜 50년 동안 이어져 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을까요? 뉴스에서는 고금리 때문이다, 대출 규제 때문이다 말이 많지만 그건 겉만 핥은 소리입니다. 진짜 이유는 자산의 가성비가 역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부동산은 이제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덩치는 큰데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서 현금화가 안 됩니다. 깔고 앉아만 있지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게다가 보유세, 재산세, 숨만 쉬어도 나가는 유지 비용은 계속 늘어납니다. 반면에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주식시장을 보십시오. 특히 미국 주식이나 한국의 우량 배당주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구글이, 삼성전자가,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옵니다. 그리고 분기마다 달러로, 원화로 꼬박꼬박 배당을 꽂아줍니다. 클릭 한 번이면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죠. 스마트한 자산가들은 이미 깨달은 겁니다. 내가 펴빠지게 일해서 집을 유지하는 시대는 끝났다고요. 이제는 우량한 기업이 일하게 해서 나를 먹여 살리는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의 발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직시하셔야 할 구조적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인구와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흔히들 일본의 다마뉴타운이 유령 도시가 된 게 단순히 노인만 남아서라고 생각하시는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다마뉴타운은 서울의 배드타운들처럼 잠만 자는 도시였습니다. 자체적인 일자리가 없으니 아이들이 크자 일자리가 있는 도쿄 도심으로 다 떠나버린 겁니다. 일자리 없이 잠만 자는 도시는 젊은 피가 수혈되지 않으면 그대로 늙어 죽는다는 것을 보여준 섬뜩한 사례죠. 지금 한국의 일기 신도시 일부와 지방광역시 외곽이 딱 이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분명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무슨 소리냐? 강남은 다르다. 서울 핵심지는 수요가 넘친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강남 3구 한강변 핵심지는 버틸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가 강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 비싼 강남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집값은 30억인데 당장 이번 달 쓸 현금이 없어서 자식 눈치 보며 용돈 받아 쓰는 삶.
우리는 이걸 하우스 푸어, 즉 가난한 부자라고 부릅니다. 자산의 가격표가 30억이면 뭐합니까? 그걸 팔아서 쓰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닌 사이버머니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스마트한 4060들이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건 단순히 강남 집값이 떨어질까 봐서가 아닙니다. 30억짜리 콘크리트 감옥에 갇혀서 현금 없이 늙어가는 유동성 함정을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현실적인 수익률 문제입니다. 분들이 은퇴 준비로 나중에 집 하나 더 사서 월세나 받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냉정하게 다시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이 3-4% 정도 됩니다. 겉보기엔 은행 이자보다 나아 보이죠? 이게 함정입니다. 여기서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 빼야 하고 노후 아파트 수리비도 빼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강보험료 폭탄 계산하셨습니까? 은퇴 후 자녀 밑으로 들어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건보료를 면제받는 게 최고의 재테크인데 월세 소득이 잡히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집 있고 소득 잡히면 건보료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옵니다. 월세 100만 원 더 받으려다 건보료로 30-40만 원 토해내고 각종 세금 내고 나면 실질 수익률은 1%대, 심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중에 시세 차익, 집값 상승 보견 되잖아? 라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과거 고도성장기처럼 아파트가 2배, 3배 뛰던 시대는 끝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설령 오른다고 쳐도 팔려야 내 돈입니다. 10년 뒤에 혹시 오를지 모를 20%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마음 졸이는 것과 매년 5%씩 확정된 현금 배당을 받으며 그 돈으로 재투자의 복리로 불리는 것, 어느 쪽이 더 마음 편하고 윤택한 노후이겠습니까? 4060 세대에게 필요한 건 대박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끊기지 않는 확실한 현금 파이프라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시그널을 읽으셔야 합니다. 정부가 왜 최근 들어 ISA 계좌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기업들에게 주가 관리 안 하면 페널티 주겠다며 밸류업을 크도록 강요할까요? 부동산에 묶여서 잠자고 있는 3천조 원이 넘는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야 투자가 일어나고 그래야 나라 경제가 살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생존 전략 차원에서 자금의 물꼬를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강제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증시 격분 중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는 판을 깔아주고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절하며 밸류업 기업들을 담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라가 밀어주는 판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그래도 결국은 부동산이지 하며 정책의 반대편에 서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정부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닻을 내리고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냉정하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형 리스크 시나리오입니다. 끝까지 부동산 불패만 믿고 있다가 집값은 떨어지고 거래는 안 되는데 당장 쓸 현금이 없어서 빈곤해지는 경우입니다. 자산 규모는 20억인데 점심값 1-2만 원에 벌벌 따는 삶. 이것이 바로 일본의 노인들이 겪었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미국형 베스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자산의 무게중심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 우량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배당과 주가 상승으로 나의 노후 자산도 함께 커집니다. 미국 퇴직자들이 401k 연금을 통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다행히 한국은 일본과 달리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건재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환승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점검하셔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첫째, 내 총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0%를 넘습니까? 그렇다면 위험합니다. 은퇴 시점까지 50%대까지 낮추는 장기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십시오. 둘째, 부동산 월세 말고 매달 꽂히는 현금 흐름이 있습니까? 배당 준한 리츠, 채권 이자 같은 금융소득 시스템을 만드셔야 합니다. 셋째,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원화 가치 하락과 한국 부동산 하락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미국 주식과 달러입니다.
넷째, ISA와 연금저축계좌 한도를 채우고 계십니까? 국가가 합법적으로 주는 절세 혜택은 무조건 챙기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섯째, 혹시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자녀들은 낡은 아파트보다 당장 쓸 수 있는 현금과 주식을 더 원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의 방식도 시대에 맞게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두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을 버리기는 더 힘들죠.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는데 나만 그대로 있는 것만큼 위험한 투자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다 팔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동산 몰빵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보는 눈, 여러분이 가진 그 연륜과 지혜를 이제는 주식시장에서도 발휘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